안녕하세요, 나연아. 오늘 선생님하고는 2차 시험 피드백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시험을 최대한 이렇게 고루고루 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문법이나 비문학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진 않았는데 그 부분도 다음 시험에는 포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진도를 한번 부지런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교과서 범위 암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연이가 주중에 교과 범위를 잘 공부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는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가의 A부터까지 관련해서 작문 계획을 세웠는데 이 중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작문 계획을 먼저 보는 게 좋겠지? 작문 계획을 먼저 보는데 다 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분 끊어서 부분을 끊어서 비교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또 대부분 작문 상황 순서대로 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B, C, 갑자기 E 이렇게 C 다음에 E가 튀어나오면 아, D가 없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글을 끝까지 보는 게 필요하겠지. 1번부터 봅시다. A를 고려하여 친구들이 겪은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보면은 친구들이 겪은 사례니까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시문 맨 앞에서 보면은 내가 보았고 나에게 하는 말 같았고 나는 평소 이랬고 이러면서 친구들이 겪은 사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부터 이미 오답이었습니다. 답이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긍정적인 효과 보면은 손수건을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또 3번 C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설문조사를 우리 학교 새 학급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만큼 사용을 했다. 그리고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 공중화장실에 사용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이렇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4번은 D를 고려하여 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방금 있었고요. E를 고려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무슨 교수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세균이 공기 중에 퍼져서 더 안 좋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까지는 모두 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2번 나의 근거를 보강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근거를 보강할 때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어야겠죠. 그리고 제시문 주제와 관련된 거를 골라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제시문 주제와 관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손수건을 사용하자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손수건이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손수건 환경이 더 나쁘다 이런 내용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사용하는 두루마리 화장지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얘는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손수건을 사용하면 이 휴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 2번 등산이나 운동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이것도 괜찮아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닐 때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세 번째, 화장실을 만들 때 펄프 대신 재활용 종이로 만들면 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손수건에 관한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을 보면은 손수건을 사용하는 습관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대. 그러면 또 손수건의 장점이고요. 5번 한 달 동안 손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3.5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대. 그러니까 손수건을 사용합시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예요. 3번 나의 A의 결론을 쓰고자 할 때 조건에 맞춰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 지금 보면은 되게 1번, 2번, 3번이 다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의 유형으로 문제를 냈어. 그래서 보면은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설득력을 높여서 관용적 표현을 쓰라고 하는데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을 주로 의미해. 그래서 관용어나 아니면은 속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속담이 있는 애는 적절하니까 이제 놔두고 속담이 없는 애를 지어보자. 여기 속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담 여기도 있고 티끌모아 태산도 속담이 있어. 그러면은 2번하고 3번은 일단 제껴. 나머지 중에 봐볼게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실천 방안이 확실해 보이는 거 무엇이 있을까 비교를 해보면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다가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는 행동 이게 그래서 보면 나부터 먼저 실천이라거나 생활에서 실천한다 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5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4번 윗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였고요. 1번 의문문을 사용하여 여기서 보면은 키웠습니까? 라는 광고 문구 이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일단 이 선지를 보면 다양한 독자층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용어잖아. 근데 전문적인 용어의 특징을 기억하면 좋겠다. 전문적 용어라고 하는 거는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특징이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해. 대표적인 게 의학 용어.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게 대표적인데 근데 다양한 독자층을 고려한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도 되게 많을 텐데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도 적었고요. 관용적인 표현도 적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5번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처음 부분에 자신의 경험 이제 뭐 포스터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그럼 얘는 아니고 2번 과장된 표현으로 주장을 강조했다. 2번이 답이겠네. 일단 어떤 글을 쓰든 과장된 표현은 안 돼. 왜냐하면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왜곡이거든요. 사실을 왜곡함. 근데 그럼 거짓말이잖아. 소설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설명문, 논설문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잘못됐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6번 기억의 의미와 같은 사자성어는인데요. 요거는 문제를 조금 선생님이 수정하면서 약간 어거지로 낸 문제기는 해. 이 기억 부분이 손수건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다. 여기 부분인데 사실 진짜 이 기억 부분은 어디냐면은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결론 시작하는 부분에 손수건을 사용하면
그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르는 거예요. 일거양득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1번이 맞고, 보증감래라고 하는 거는 고생 뒤에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 양자택일은 두 개 중 골라야 돼. 천호신전은 하늘이 도왔다. 십시일반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어. 도시락 이야기로. 여러 사람이 합해서 한 사람을 도움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자성어 문제 그때 질문 하나 했어서 한번 선생님이 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춘향전의 내용 생각해보면은 조선시대였고요. 춘향과 몽룡이 서로 사랑에 빠져. 그쵸? 몽룡 이로 인해서 변사또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변사또는 탐관오리인데 이거를 이제 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이제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절을 지키자 하는 그때 당시 시대의 마인드와 신분 상승의 욕구, 그리고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싶은 백성들의 마음,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춘향과 몽룡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사랑의 장애물은 춘향과 몽룡의 계급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또 여기 밑에다 좀 더 쓸게요. 이 소설은 판소리계 소설인데 그래서 운율, 리듬감이 좀 있죠. 또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 갈비 한 대 먹고 재고 하는 이 부분이 언어 유희,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시 부분에서 이제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중간에 시가 등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반어법이죠. 비판하는, 비꼬려는 의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층암 절벽의 높은 바위, 청성 녹죽의 푸른 나무, 둘 다 춘향을 상징한다는 거. 춘향의 정절 또는 뭐 지조절개. 그리고 바람, 얘는 부정이니까 세모하자. 바람.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거는 정절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 뭐 변사또나 또는 뭐 탕간오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선우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7번 문제를 보면은요,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죠. 알고 봤더니 내 남편이 어사또? 이거지. 그래서 상황에 반전이 있었고요. 사사조의 운율을 지닌 운문체와 산문적 문체가 함께 나타나는 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야. 아까 전 선생님이 말했잖아. 리듬감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되게 해학적인 부분이 여기 부분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인계 읽고 강정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여기 보면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반복이 되면서 사사조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상징어 보면은요, 그래서 보면은 후닥닥
이런 것들도 다 음성 상징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도 잘 드러나고 있지. 근데 답은 2번 배경을 치밀하게 묘사하여 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어사또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그 뭐 객사가 어떤 모습인지 이 남원 고을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서술자의 개입은 찾을 때 대부분 뭐뭐 하랴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고르면 되는 걸로 서술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려 이런 부분들 누가 이렇게 떠는 걸 누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서술자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8번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의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A가 지금 보면은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라고 하는데 여기는 문의 위치와 바람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물과 목의 위치가 또 역시 바뀌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위치가 뭔가 바뀌는 거 위치가 바뀌는 것을 골라야 돼. 아까 전에 우리가 갈비에 대해서 말한 게 동음이의어를 말한 거고 우리가 방금 전에 도치에 의한 게 이제 우리 A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1번부터 보면은 계잘량이라는 양자의 계다리 소반 반자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글자의 다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온 거니까 동음 의어를 활용을 한 거고 부서지니 검은고요 깨지니 북장모라 이 부분은 그냥 약간 운율인 거고 그래서 8번에 3번 이하고 말하고 순서가 바뀌었죠? 이가 빠져서 말이 헛나왔네 라고 해야 되는데 뒤집힌 거지. 2, 3, 4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사실 동음이의어죠. 왜냐면은 이 몽룡 할 때 이와 숫자 2가 비슷하니까 2에 그 말 말아 시집살이 계집살이 유사 음은 반복했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9번 이거는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독자에게 긴장과 이완을 연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장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몰입하게 하고요.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만들고 암시하고 갈등 해소를 좀 미루고 이런 방법을 하게 되는 거지. 또 반대로 이완의 방법에는 언어 유희, 희화화, 해학적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긴장을 완화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 이거는 시 부분이었는데 시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니까 암시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암시 부분이고 이러면 긴장이죠. 출도하게 돼요. 암행, 어사, 출도하면 사람들 어때? 되게 여기서 보면은 박진감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긴장이고 당황한 변사태 모습을 되게 해학적이면은 희화화했죠. 아까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어. 이완이 맞고요. 그 다음 4번 어사또 능청스러운 성격을 희화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사또의 성격을 희화화했다라고 하면은 맥락적으로 되게 어울리지도 않아. 그리고 희화화한 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춘향의 죽음을 각오한 대사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이제 그런 몰입하게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갈등도 그 갈등 해소도 지연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아직 몽룡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긴장되는 거지. 자, 이어서 춘향전 계속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똑같은 부분이라서 본문 설명은 더 하지 않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10번 기억의 특징과 기능을 고사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있네. 기억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시에 해당을 하는 거죠. 미안 10번을 넘어갔죠? 진짜 미안. 나 그래서 뭔가 순간 이상 이랬어.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A 부분은 이제 그런 분주하게 희화화되는 어추어라 문들어온다. 여기에서 이제 도치로 인해서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는 부분이었고, B 부분은 춘향의 정절 또는 뭐 지조 절개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면은 일단 비장, 이거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맞는데 비장미는 오히려 비야. 그리고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여기는 아니죠. 그리고 과장도 아니고요. 능청스러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5번. 내려오는 놈들마다 다 명관이네. 이 부분이 되게 기막혀 하는 거죠. 오는 애들마다 어떻게 하나도 정상이 없냐? 이거니까. 그래서 냉소는 좀 차가운 태도. 우리 온도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예전에 이야기해 봤을 거예요. 다시 11번으로 와서 기억 부분은 우리 중간에 들어있는 C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야? 삼간오리를 비판하는 시라는 거 배웠어요. 그럼 뭔가 비판이라는 말이 필요한데 마침 슝 여기 있어. 그래서 답이 일단 3번이고, 사자성어 배워봅시다. 1번 침소봉대는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거.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거는 붉은 것 근처에 있으면 똑같이 빨개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변을 닮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끼리끼리라는 거지. 그다음에 가렴주구라고 하는 거는 가혹한 정치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4번 결자해지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막 싸웠어. 근데 그 친구와의 화해를 제3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가서 미안해 해야 되는 거지. 결자해지. 5번 물화일체. 우리 이거는 이미 상충어에서 배웠죠. 대상과 내가 하나됨이고요. 우리는 이런 건 주로 자연을 즐길 때 고르면 되는 답지예요. 자, 보기는 윗글의 가에 대한 수업 장면인데 여기 가 부분이 우스꽝스러운 이 부분, 마찬가지로 우스꽝스러운 부분이었죠.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 했냐면 풍자와 해악을 설명을 해줘. 둘 다 공통적으로는 대상을 웃기는 거야. 근데 두 개의 태도가 다르거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설명을 하면 풍자는 웃기게 만들어서 비판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해악은 웃기게 만들어서 위로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뭔가 힘든 거를 극복하고 싶을 때 쓰는 부분이야. 그래서 답을 보게 되면은 일단 답부터 볼게. 12번은 일단 답은 2번인데 농목을 보면은 장인에게 얻어맞다가 나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어리숙하게 느껴져 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이 장인의 이 내용이 뭐냐면 본범의 내용이 점순이네 집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릴 사위로 들어갔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그 대릴 사위 결혼시켜준다고 하는 장인한테 속아서 공짜 노동력으로 부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랬는데 이제 자기도 좀 답답하니까 주인공이 맨날 장인어른한테 점순이랑 결혼시켜줘요 하는데 점순이랑 결혼 안 시켜줘.
그러면은 또 이제 마음이 심통이 나서 장인어른이랑 싸우는데 되게 유치하게 싸우는 거야. 서로 길 가다 갑자기 옆구리 콱 찌르기, 그리고 몸을 수그리는 척하면서 엉덩이로 팍 밀기, 이런 식으로 되게 유치하게 싸우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비판하고 싶은, 뭐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주인공의 그런 어수룩함을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해학 부분이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다른 애들을 볼게요. 다른 답지를 보면은 주인공을 다 비판해. 양반이라는 사람을 희롱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가와드 물고기 인간이 된 청년을 주고 내세워서 이런 보도를 하는 현실을 비판을 하는 거고요. 햄버거 광고에서도 이제 질소 충전 내용물 부실도 비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13번 보기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게 되면은, 일단 아까 전에 바로 앞에 운문체, 산문체 썼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은 절대 고르면 안 돼. 니은 특정 사실 부분은 사설 부분을 확장시키는 방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장면의 극대화라고도 불러. 선생님이 이야기했어. 암행어사 출도 장면이 저렇게 반복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 아까 배웠죠? 그래서 답은 디귿하고 니은하고 디귿인데, 여기 리을은 사실적으로 재현한다라고 하는 게 틀려. 왜냐면 이게 좀 옛날에 지어진 소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민중들의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허구적 부분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약간 우연성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말하거든. 허구는 거짓말이라는 거고 우연은 말 그대로 우연인데, 예를 들어서 몽룡이 떠났다가 장원급제해서 다시 남원에 올 확률은 제로야. 특히 이 이몽룡의 아빠가 이미 여기서 그 전임 사또였잖아. 그러면은 거의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자기 아빠가 했었던 일도 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다음 14번. 보기를 바탕으로 글을 정리할 때,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연려가 이제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정절을 지키는 여인. 그러니까 일단 얘는 맞고, 관탈민녀, 여기 위에다 쓸게. 관탈이 뭐냐면 관이 관리가, 탈 뺏는다. 민 백성, 여자. 그러면 합치면 뭐야? 관리가 일반 여성을 이제 약간 뭐랄까 힘으로 뺏는 거,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이것도 역시 있었고요. 신원설화는 억울한 사람의 그런 원한을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있었지. 그런데 원한을 해결해주는데 3번 답지를 보면은 후일을 도모한대. 이거 뭐야? 나중에 복수하리, 이거야. 그러니까 14번의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염정설화는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이제 이몽룡과 자맹여사로 나타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육사의 절정인데요. 다음 시는 이제 절정, 이육사의 시이죠. 기억해야 될 부분 한번 정리해보면, 이육사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독립에 대한 의지, 뭐 열망, 이런 거랑 관련된 게 옳은 거죠. 여기는 까마득한 과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천구의 뒤라고 하는 시간순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화류법 또는 뭐 의인법, 그리고 계절이 피고지고, 여기서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그리고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길이를 열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느낌이고 매화는 긍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조선시대의 해석 방법인데, 이육사가 집이 양반 집안이라서 그런 관련된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지사적 태도, 그러니까 선비 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 맞다 또 골라야 돼. 가난한 노래 씨를 뿌리는 거는 미래에 오는 거를 준비하니까 자기 희생.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우리 미래의 리더죠. 우리 미래의 리더가 올 때까지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준비할게, 이런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신의 방이라고 하는 걸로, 통시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 그리고 생명이 순환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에 비해서 수세식 화장실은 인간의 편리만 생각을 하는 공간이어서, 여기서 나오는 나라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 이 부분부터 되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통시에 대한 예찬 또는 뭐 긍정적 태도라면, 후반부는 그런 거를 모르는 현대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15번부터 보게 되면은 15번에서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순환한다고? 생명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항상 국어에서 정답이 되는 건 이런 거지. 모두. 이런 거는 답이 될 수 없죠. 죽거나 그리고 왜냐면은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정확한 이유는 죽거나 버려진 것도 귀중한 생명으로 보는 거야. 똥. 얘네들 다 그런 거잖아. 공존, 연결 다 맞는 거고, 하늘 가까운 선 사람들은 생명의 기운을 더 하찮은 것을 취급되는 것을 원치 않겠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생명의 순환 고리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16번. 내재적 관점에서 감상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작품만 따져라 이거야. 그러면 화자는, 아니면은 뭐 표현법은, 이런 것들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있죠? 16번에 1번이 그래서 답이야. 2번부터 보면은 나는 깨달았어. 독자 중심으로 보면은 이거를 효용론이라고 해. 그리고 시인의 행적을 고려할 때라고 하죠. 시인을 중심으로 보는 거. 이거는 표현론이라고 해. 4번도 마찬가지로 시인이네. 5번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라고 해서 이거는 시대를 보면은 반영론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효용, 표현, 반영론은 외재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다음 1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는데요. 앞에서 선생님 설명한 부분들이어가지고 의인법, 그리고 역동적 표현. 역동적 표현은 움직임이 있을 때 이렇게 고른다 생각을 하면 돼요. 시간의 흐름을 개화와 낙하, 좀 말이 어렵죠? 피고지고로 표현했다. 그리고 조국 광복에 대해서 자기 희생했죠. 씨를 뿌렸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17번에 리을, 생명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순환할 수 있다고 했었죠. 5번,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중적 공간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는 생명력이 있는 공간인 거야. 그래서 17번에 5번이 답이었습니다. 18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
1번부터 독백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단 나에는 의지가 없었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나가 아니었지. 내적 가와 나 모두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의 내적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신념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게 신념은 약간 의지적인 개념이야. 이래야 해 이런 거니까. 그리고 개인의 경험 나가 좀 안 어울리지. 왜냐면 통시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소개하는 거잖아. 미래 낙관 아니고요. 특히 나가 아니죠. 그래서 5번 산문적 서술을 통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아까 춘향전에서도 나왔던 말이잖아. 운문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운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산문은 약간 줄글, 소설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비교해 보면은 가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 딱 그 시의 모습이라면 제시문 나는 무슨 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글씨가 많아요.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산문적이라고 표현합니다. 19번 윗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언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여기 문제가 조금 선생님 화면에 덜 나왔죠? 응. 5번 우리 선생님 여기에 조금 덜 나왔는데 인간과 자연이 아마 분리되어 이거일 거예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제시문 나로 고르면 되겠죠? 나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언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존하는 거는 포인트 맞고요. 인간도 생태계 일부니까 이 순환에 들어있죠?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게 뭐야? 이게 그 높으신 분들의 태도인 거지. 부정적인 부분이고 통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전통의 가치인 거죠. 그리고 5번 이런 삶을 비판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다음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다음 20번에 대한 설명 20번 여기 선생님 문제가 좀 다르죠?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부터 볼게요. 가하구 다는 간접 인용문이므로 조사 라구를 고로 고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은 직접 인용인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쓰고 라고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라고는 조사라서 띄어쓰기 하면 안 돼. 간접 인용은 뭐뭐뭐뭐 고 있었죠?
그리고 라고 대신에 뭐뭐뭐뭐 하고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라고 우리 문제 풀 때 같이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서 1번에 가하고 다는 간접 인용이므로 라는데 가는 지금 큰 따옴표가 없고 다도 큰 따옴표가 없으니까 얘는 간접 인용이네. 그럼 간접 인용이므로 큰 따옴표 없으니까 라고 대신에 고로 쓰는 거 맞고요. 나는 직접 인용문으로 등장인물 말투가 그대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데요. 나에서는 여기서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말투, 지역 방언도 그대로 느껴졌죠. 나하고 라는 직접 인용이므로 조사 고를 라고라고 고쳤을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다는 간접 인용으로 다는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비격식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답은 4번이거든요. 그래서 간접 인용문을 보면은 여기서 간접 인용문을 보면은 자기가 자기 나이를 모른다 하느냐라고 대신에 다시 물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관적인 거, 비격식적인 거, 간접 인용이라고 보기에는 얘는 주로 우리가 직접 인용. 왜냐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남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직접 인용. 그리고 간접 인용문으로 표현을 하면은 생동감과 현장이 덜해진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아무래도 갖춰진 또는 뭐 정돈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격식이 좀 더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있게 느껴짐. 21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역시 문법 문제인데요. 여기는 피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기억을 보면은요. 피동 전미사나 아어지다 둘 다 결합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네요. 그럼 풀었다. 이 오해를 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풀어지다와 풀리다 이 히리기 중에 풀리다 했을 때 어지다라고 하는 애가 붙을 수도 있고 리가 붙을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된 거죠. 니은 보면은 피동 전미사하고는 결합이 가능한데 아어지다는 불가능한지 한번 따져봅시다. 많이 잡히었다 가능하죠? 잡혔다 가능하네요. 근데 잡어지다 물고기가 잡어지다 좀 뭔가 약간 부드럽진 않은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잡어지다는 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네요. 이장은 신에게 재물을 바쳤다. 디귿은 아어지다만 결합이 가능하고 반대로 전미사는 결합할 수 없는 경우인지 한번 보면은 재물을 바치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잠시만요. 바치다의 피동형은 뭐냐면은 재물이 바치어지다라고 써요. 근데 이 치하고 다 사이에 이히리가 뭐가 들어가서 다 이상해. 바치이다, 바치히다, 바치리다. 리다는 그 느낌이 아니죠? 바치기다. 다 안 되니까 여기서는 바치어지다만 가능하네요. 리을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을 피동문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피동문을 바꾸려면은 친구를처럼 목적어를 서술어로 바꿔야 돼. 그래서 다친 친구는 미안. 선생님 혹시 말을 잘못했나 해서 다친 친구라고 하는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야 돼. 다친 친구는
민수에게 업혔다. 말 되죠? 업히었다.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얘는 대응하는 피동문이 있으니까 얘는 4번은 적절하지 않았고 5번 대볼까? 둥근 보름달이 서산에 걸렸다. 이 걸렸다 같은 게 걸리었다잖아? 그러면은 무엇이 주어,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없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문장이야. 뭐뭐가 보름달을 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보름달이 뜨는 게 어떤 존재가 보름달을 하늘에다 이렇게 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인 거죠. 다음 22번으로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해볼게요. 이런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오면은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문법 요소를 내가 찾아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기를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적용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거든요. 기억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대. 보자. 나는 어제 친구를 했다. 하다의 과거형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 나타나고요. 니은은 익었다. 그래서 익은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네요. 1번 지울게요. 기억과 달리 디귿은 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군. 얘는 아까 전에 기억은 과거였고 디귿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얘도 맞습니다. 리을은 현재의 사건에 대한 추측, 리을이 추측. 지금쯤 집에 오고 있겠네. 미음은 과거 시간에 대한 추측. 미음을 보면은 이미 먹었겠구나 라고 해서 얘도 맞았습니다. 비읍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비읍을 보면은 저는 이번 경기에 꼭 우승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렇군. 시옷은 가능성이나 능력. 시옷은 그 정도쯤은 3살짜리도 다 이해하겠다 라고 하는데요. 요거 경우에는 능력 3살짜리도 가능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응 보면은 곧 비가 온다는 소식에 농부들은 기뻐한다. 온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현재는 아니죠. 이응의 경우는 올 것이라는 소식인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게 미래의 경우, 미래의 사건이나 확정적인 경우는 시제를 과거나 현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는 곧 진짜 코앞일 때 또 코앞일 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5번이었습니다. 다음 2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쁘다. 기본형인 건 맞는데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도착했겠지? 얘는 추측이죠.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나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겠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겠다.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서로 시제가 다릅니다. 자, 다음에 3번. 디귿은 사건시가 바라시 이후인 시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 좋아요. 바라시가 현재라면 사건시가 뒤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미래야. 그래서 근데 디귿을 보면은 그래서 아까 미래의 일을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맞네요. 4번
관형사용 어미 던을 통해 바라시보다 이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 바라시보다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요쪽이죠. 그럼 여기는 일단 과거야. 미안 선생님이. 네, 선함할 어미 get을 통해 사건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디귿을 보면은 나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적인 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의지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은 더 어울리겠다. 의지. 4번 관형사용 어미 던. 관형사용 어미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 던이 뒤에 있는 단어를 꾸민다. 그치? 읽던 책 꾸미는 거 맞네요. 바라시 이전의 일. 바라시보다 이전이면은 이게 과거니까 여기는 과거죠. 그래서 재미있었다라고 해서 과거. 얘는 맞네요. 미음은 선언할 의미를 통해 사건이 바라시보다 앞서 일어나서 현재도 지속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런 개념 있죠. 또는 이런 거는 단절이야.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단절을 표현을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마지막 24번 보기에게서 기억의 미음을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기억은 높임의 의미를 갖는 어휘가 사용되었다라고 할머니 댁이라고 하죠. 그럼 댁은 원래 집이라고 하는 것보다 댁이라고 표현할 때 더 높임의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거고요. 니은 종결 표현을 통해 상대 높임이 실현되었다. 일단 종결 표현이 상대 높임을 하는 건 맞죠? 알겠어. 하고 반말했죠. 그러면은 얘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미음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이는 문장 성분이 같다라는데 할머니께 전화 걸어 여쭈다. 이게 특수어휘야. 특수어휘가 뭔지 잠깐 설명하면요. 특수어휘는 높임 단어 자체가 높임의 기능을 하는 단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본 것처럼 주무시다, 뭐 잡수시다, 아니면은 뭐 여쭈다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낮춤의 표현이 없는 높임의 표현만 있는 부분이에요. 미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시고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 리을 직접 인용을 바꿨을 때 높이는 대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집에 계시는지 여쭤보라고 했어요. 이거를 직접 표현해 볼게. 할머니께서 누나가 할머니 댁에 계시는지. 응? 그래서 여쭈다. 그래서 보면은 모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특수어휘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쭈다를 통해서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 하면은 할머니께니까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할아버지는 목적어인 할아버지예요. 를 높이고 있으니까 문장 성분은 부사어와 목적어로 서로 다르므로 답이 3번입니다. 직접 인용으로 바꿔도 할머니라고 하는 대상은 그대로 높여야 되는 거고요. 미음을 보면은 우리 이것도 배웠죠? 오라셔 또는 오라고 하셔 이렇게 써야지 맞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문장 성분 잠깐 이야기하면요. 부사어는 사람, 시간, 장소가 붙고 주로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이런 단어가 붙을 때 부사어라고 보면 되고 목적어는 이 붙는 경우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할머니에게잖아 원래는 만약에 높임이 아니라면 그래서 부사어로 판단하면 되고
여기는 할아버지를이 붙어서 목적어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였어요. 너무 수고 많았고 좀 어렵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